인력 채용회사인 탑스코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4년간 206동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의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인을 역임을 했고요. 현대캐피탈, 현대카드에서 한 15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캐피탈에서 한 15년 근무해서 한 30년 동안 현대와 삼성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미제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제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제업은 시작이 참 미미했죠. 저도 이 미제업을 알게 된 게 그 당시는 이름이 뭐였냐면 대치미도 소유자 모임이었습니다. 네. 올 1월 달에 제가 이제 저희 작년 8월에 신통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정보 공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대치미도 소유주 모임이라는 카톡방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1월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회원이 카톡방 참여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톡방이 카톡 내용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조용. 이틀이 지나도 조용.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을 좀 활성화시키자 싶어서 그 경제 뉴스를 한 30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카톡방에 조금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온라인에서만 모이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여보자. 얼굴도 좀 어차피 주민이니까 주민 얼굴도 좀 볼게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스타벅스 여기 재경빌딩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금요일 7시에 모임을 했습니다. 8시에 모임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김용혁 그 회장님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었는데 원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8시가 아니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네. 근데 2월 24일 날 몇 명이 왔겠습니까?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네? 4명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하다가 이 대치미도 소유자 모임을 단체로 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 단체로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 이제 활동을 하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첫 번째 먼저 한 게 아마 4월 정도에 엽서를 보냈어요.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로 엽서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엽서 못 받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소유주들 모이다가 6월 24일 날 한 200명 정도가 노인정에서 모여서 대치미도 재건축협의회 미지역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한 준비가 있는데 왜 굳이 미지역을 창립을 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 달에 신통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용혁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재건축 정비계획안 제출할 때 김기한 준비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주민들 투표해서 50% 이상 찬성하면 그때 정비계획안 내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주민 투표할 거니까 정비계획안이 잘 오겠지. 왜 8월 달에 주민설명회 여기서 할 때 반대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월 27일 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갔을 것 같아요. 3월 10일 날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다고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안을 좀 공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한 준비위원장이 문자로 작년 8월 달에 주민설명회 했던 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참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참조해도 된다는 얘기는 내용이 바뀐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바뀐 게 없냐라고 하니까 내용을 바꾸려 그러면 우리 소유주의 50% 이상이 요청하면 바꿉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강남구청에서 공람할 때 그때 주민 설명회 할 건데 그때 의견을 얘기하렵니다. 네. 이만큼 정부가 미공유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위원장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김기현 위원장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미지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지업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목표가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네. 재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5층에서 뭐 20층, 30층 지을 때는 이익이 났습니다. 소유주들한테. 근데 14층 중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이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소통을 하고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소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아파트 소유주지만 제 재산상 손실을 막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미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좀 잘 되기 하기 위해서 소유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제협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저희가 그 카톡방이나 카페도 원칙적으로 소유주 인정을 받은 소유주만 참석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 카톡도 보면 지금 한 800명이 그냥 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저희 현재 그 소유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한 600명 정도 되세요. 예. 그런데 600명 정도 되신데 그분들 중에서 카톡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380명 또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 의자 뒤에 붙어 있는 그 스티커 있죠. 그게 얼마집이라는 앱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 그 등기부 등본을 자동으로 조회해서 소유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하는데 소요 시간 한 1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미 들어와 계신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소유주 인정받고 들어오는데 한 달 걸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렵대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희 오프라인 메임을 계속 토요일날 하거든요. 그때 오시면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네. 그래서 운영위원이 저희 이제 한 40대에서 60대 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 30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원은 오늘 기준자 보니까 한 78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저희 미제의 모토는 다름이 아니라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그럼 미제업 이때까지 뭐 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한 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창립 총회할 때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 어깨띠 두르신 분들이 그 봉사위원들입니다. 운영위원이 아니고 봉사위원들이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 그다음에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의견 언제든지 주셔도 그 김기현 준비위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댓글 못 달죠. 저희 댓글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거기서 토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합니다. 매주 1회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합니다. 네, 저녁 7시에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이 관리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험난했는데 저희 7월 달에 입주자 대표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 그 주민들이
입주자 대표 회의 참관도 하고 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 회의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회의실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김기한 준비위에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회의실 사용하겠다고 예약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낮에 한 적이 있죠. 오후 3시부터.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오후 3시를 변경해서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를 밑에 있는 이렇게 소식지를 2개를 발간했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그게 2호 소식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주민 설명회 하고 나면 3호 소식지도 발간할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단지 여러분들 우편함이나 세대 현관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너무 모르셔서 좀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붙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붙일 때 저희가 봉사방이 따로 있습니다. 봉사실 한 30분 정도 되시거든요. 홍대 법대 교수이자 법학대학원 교수이자 그 변호사이신 분이 다리가 되게 불편하세요. 쩔뚝쩔뚝 그러십니다. 이분이 그 모든 집 현관에 전단지 붙이신다고 나오셔서 붙이셨어요. 저희가 붙이지 말고 좀 쉬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해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그 세대형 우편함이나 현관에 붙일 때 지금 저희 봉사분들이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봉사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제도 저녁 9시부터 오늘 주민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현관에 붙이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미제역 운영위원들이 생각하는 이슈하고 주민들이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세 가지 전단지는 저희 미제역 운영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만드셨어요. 밑에 있는 빨간 김기한 주민 신탁기획 결사 반대 이거 만드신 분이 그냥 일반 주민이세요. 대단하시죠? 이때까지 이런 분들이 20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개는 그냥 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디자인을 못 하시지만 나는 이게 나한테는 더 호소력이 있다. 예. 이거 작성하셔가지고요. 그냥, 하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108동에만 붙였어요. 108동 사시는 분.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어떤 분이 1단지를 붙이시니까 그걸 복사를 하셔서 2단지에도 다 붙이셨어요. 예. 주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이 소유자 재건축 요청상 동의서를 증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이거를 가지고 업무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실 때 동의서 좀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나는 저걸 뭔지 몰라서 작성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가실 때 동의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늘 나는 작성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얼마집 앱 있죠. 거기 들어가셔서 전자 서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의서를 가지고 백이 안 되는데 여기 계속 앞으로만 가는데 백 해주세요. 네, 계속 더. 똑같다. 또 한. 재건축 요청상 동의서를 일단 7월 달에 서울시장한테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니까 서울시장이 답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재건축은
강남구에서 제가 주관하니까 강남구하고 협의하라. 그래서 강남구청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팀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 그 관할 국회의원 유경준 국회의원이라든지 오늘 그 참석하셔서 그 축사를 해주신 이양수 구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강남구에 보면 재건축 드림 TF라고 있습니다. 그 강남구 드림 TF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받다 보니 강남구부터 뭐 다른 데는 의사결정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인허가권자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이제 서울시에서 오케이 해야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를 좀 발견했냐면 저희 아파트 그 정비계획안이 처음으로 강남구청에 제출된 게 2017년 12월 19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아마 그 아무 내용도 모르시고 동의서 지장 찍어서 내신 거 있죠. 신분증 복사해서. 예. 그거 첨부가 돼서 강남구청에 제출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 아파트 준비위원회는 제2기 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준비위원장은 남충우 준비위원장이었어요. 네. 근데 김기현 준비위원장 이름으로 서류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역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주민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미제협하고 김기현 준비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미제협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 20대에서 40대에서 60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변호사 또는 회계사 또는 건축하시는 분,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주부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부들의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실내 내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요청을 해 주셔야 돼요. 남자들이 설계해갖고는 뭐 엉뚱한 설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부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부분들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유주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저희 재건축 제대로 하게끔 하려고 그게 김기현 준비하고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제협이 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가 대치근린공원을 그대로 냅두자는 겁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박강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통 가이드라인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저희 미드아파트 신통 가이드라인이 작년 8월 31일 날 오늘 여기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뭐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죠. 네, 그리고 김기현 준비가 서울시하고 제대로 협의를 해야죠. 근데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 설명회 할 때 그 내용 그대로 11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앞으로 정비계획안 이렇게 하겠다라고 김기현 준비가 강남구청에 제출을 한 거죠. 정비계획안을.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가지 이 대치근린공원을 편입을 안 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대치근린공원을 편입을 하면 임대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아침에
김기한 준비에서 이렇게 전단지 배포를 했죠. 그 내용에 의하면 유리한 것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문 중에 이게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 대치근린공원 4,000평을 받고 공공부지 청사로 3,500평을 내놓는데요. 예, 저 하계올열에 있는 4,000평 받고 공공부지 청사는 어디냐면 백일동 옆입니다. 대치동 금사라기 땅 주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분양 수익이 늘어나니까 저기 1,000억이 이익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임대 세대를 짓게 되면 땅도 줘야 됩니다. 땅을 1,870평인 거 줘야 되거든요. 1,870평이 아니고 한 6,800 곱하기 3하니까 한 500평 정도로 줘야 돼요. 500평 땅값 계산 안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지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연금평 9,000평입니다. 연금평 9,000평이 아니라 연금평 9,000평방미터. 네. 9,000평방미터는 한 2,700평 정도 되죠. 그거 건설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과연 이익인지. 네. 저희가 손해되는 건 하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대치근린공원을 안 받게 되면 저희는 땅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기부 체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김기한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대치근린공원 받고 그 대신에 저희 아파트 내에 대치근린공원만 한 공원을 다시 만듭니다. 네. 그리고 공공부지청사 부지를 줘요. 그 유리 토지 기부 체납률이 2.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초에 한 게 여기 건축물 기부 체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주택하고 체육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거 짓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포동 입체고행로 백악들에서 짓고 이걸 기부 체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거 이제 건축물 기부 체납률로 계산하면 3.07%입니다. 그래서 총 기부 체납률이 5.77%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치근린공원을 안 받고 김기한 준비위에서 얘기한 우리 아파트 내에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거를 기부 체납만 하면 토지 기부 체납률이 5.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5.77% 기부 체납률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축물 기부 체납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건축물 기부 체납하라 그러면 해야겠죠. 대신 땅을 좀 기부 체납 안 하면 되죠. 공원 2개 만드는 거 하나만 만들고 하나는 건축물 기부 체납하면 되잖아요. 예. 그 건축물 기부 체납도 저는 우리 저기 백일동 옆에 금사라기 땅에 하지 말고 대치근린공원이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 한 2,000평. 지금 보면 그 운동장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 냅두고 이쪽에 왜 숲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 극동교회 쪽으로. 그쪽에 건축물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금사라기 땅 안 뺏기고 그쪽에 기부 체납해서 지금 현재 뭐 노인 요양시설 제2보훈회관 말고 복합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기부 체납하면 이 기부 체납 부분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세대수요. 김기한 준비위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안 보면 14.9%입니다. 네. 이게 대치근린공원 받아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대치근린공원을 안 받으면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4% 정도 되더라고요. 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김기한 준비에서 왜 이거를 14.9로 하고도 잘했다고 생각해서 할까봐 제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2017년 12월 19일 날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보면 임대 세대수가 755세대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 세대수가 3,856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임대 세대 비율이 19.55%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임대 세대 비율 엄청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14.9면 참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 임대 세대 수요 비율을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엄마가 거기는 일반 재건축을 하죠. 임대 세대 비율이 11.7%입니다. 그 다음에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 2, 5구역이 임대 세대 비율이 10.16%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위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이 좋은 아파트를 부동산 스터디 카페 아시죠? 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저희 아파트 임대 세대 비율 많다고요. 강남 임대 아파트라고 벌써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 똥값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재천 보행로 이거 100억 들여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개포동 가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포동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저희 애 초등학교 1학년 때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옛날 청실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째 이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요. 개포동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개포동에 이쪽을 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지금 개포 5단지하고 개포 6, 7단지가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놓으면 됩니다. 그쪽에 기부채납 받아서. 그런데 왜 저희 미드 아파트 보고 여기 기부채납 하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단지 저희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요구하는 건 저거죠.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 가보면 거기 연결 브릿지 있죠. 예. 그 양재천 보행로하고 도로 사이에 차라리 그걸 원하죠. 왜? 저희 아파트 양재천 관람이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올 3월인가 교통사고가 있었죠. 예. 차라리 그게 저희는 더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는 분양 평수를 좀 조정해라. 지금 김기한 준비위 쪽에서는 기존 세대는 전용 면적이 똑같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저희 박강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이 연단에 올라오셔서 마이크 잡으신 우리 그 유 대표님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지 지분이 전용 면적률과 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지 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분양 평수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설계서를 뽑고 세부 설계를 할 때 좀 조율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대지 지분을 34평 대지 지분을 가지신 분들이 분리하면 안 되겠죠. 예, 분리하지 않게 평형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4평 계신 분들이 평형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미제회에서 지금도 들어가서 카페 들어가서 설문조사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7월 27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100 떨어졌다. 네. 7월 27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102분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결과에 의하면 34평 가지신 분들의 80%가 40평대로 가져요.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유자 의견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평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저희가 소유자 요청상 동의서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남구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청드리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궁금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돼? 1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기한 준비위가 해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2월 19일 날 정비계획안이 제출되고 나서 스톱됐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신통기획 신청을 하고 나서 지금 신통기획 정비계획안이 3월 10일 날 강남구청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이게 제출되어 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하면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에 대해서 제2보육회관이라든지 요양시설 같은 반대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강남구청에서 김기한 준비위원한테 이걸 수용할 건지 불수용할 건지 의사결정을 해서 다시 접수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설명을 주민들 의사결정 수립을 안 하잖아요. 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저희 미지앱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픈을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뭐 미지앱 거의 정보 아닌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의사수렴을 안 하잖아요. 의사수렴 해야죠. 그러니까 한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이 강남구민회관에서 설명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서 아마 의사수렴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안 불수용하겠다고 하고 아마 정비계획안을 다시 보완했다고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그 김기한 준비에서 우편함에 꽂는 전단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기한 쪽에서 처음 기관 제출할 때 뭐 체육시설 이런 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냥 제출하는 거죠. 그럼 서울시가 그걸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모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소유자 요청상 5가지 요청하지만 서울시가 그걸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모릅니다. 지루한 서울시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보완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그대로 공람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9월이나 10월 달에 공람이 되고 이양숙 의원님이 와서 뭐 여러분들한테 축사를 해주셨지만 강남구의회 회기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강남구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강남구의회 의견을 10월 달에 듣고 그러면 그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좀 여쭤보니까 의원들이 이견들을 많이 얘기한답니다. 얘기하다가 결론은 원안 수용.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뭐 도계의 심의 뭐 이런 걸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정비계획안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 고시가 되고 고시가 되고 나면 2개월 후에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뽑히면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라고 여러분들한테 도장 찍으라고 날라옵니다. 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가 추진위원장 이름과 감사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과 하면 추진위원회가 설립. 그러면 이동안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미제업은 뭐 할 거냐? 궁금하시잖아요. 미제업 문제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 미제업 회원이 현재 세대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보면 30% 정도 됩니다. 30%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최소 50%가 돼야 되고요. 60% 정도 돼야 좀 바꿀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제업 회원이 50%, 60% 정도, 최소 60% 정도 모여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통 처리하자. 좋습니다. 신통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60% 이상 모이셔야 돼요. 그게 모이지 않으면 그냥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의서 많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동의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의서가 60분 이상 모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얘기할 때 이거 안 해주면 재건축 안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는 그러면 이제 이 재건축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서랍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이제 협의를 요청하겠죠. 그러면 아까 박강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포 아크릴리버가 그 당시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그거 받는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더 얻어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얻어내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용적률 지금 300%인데 용적률 350% 해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세대 늘어나면 저희 분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죠. 딱 그거는 협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미제비 할 거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은 개개인은 뭘 해야 돼? 첫 번째는 동의서. 아까 5가지 요청사항이 있잖아요. 이걸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은 작성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여기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나 이거 동의서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카톡방에도 양식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프린트 하셔서 오프라인에 전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자 앞에 있는 얼마집 앱 있죠. 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거기 가서 전자설명 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네. 그럼 그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제업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미제업 회원에 좀 가입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카톡방에 소유주 인증 받으셔. 소유주 인증 받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 소유주 인증방은 초대 기능이 없습니다. 소유주 인증방은 초대 기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조건 인증받고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소유주 입장에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지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소유주들한테 알릴 홍보 활동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좀 참여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지금부터 공람 때까지 뭐가 공람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가 공람될지는 알죠. 그리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알잖아요. 이거를 그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민원응답소라고 있습니다. 그 민원응답소에 가셔서 그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러니 나 설명은 해줄게. 그러니 미제협에서 우리 설명 예를 들어 한 300명 다 모아서 한 건으로 민원 제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미지역이 300명 소유들의 설명을 받았고 청구해서 민원을 올리면요 한 건입니다. 근데 이 300분이 한 명씩 민원을 올리잖아요. 그럼 300건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 내용을 내가 하는 좀 쓰기가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여러분 수련해서 이해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눈높이로 만들어서 스스로 갖다 치시죠. 네. 민원도 여러분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답이 옵니다. 답이 오면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기라는 것을 이의제기를 어떤 누르시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각. 제가 2017년 12월 19일 날 이란 접수한 사람이 누군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아니 내가 소유주로서 내 재산 침해를 받으니까 대충 누가 했는지 알고 싶어서 공개해라. 제출한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안 했으니까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정비계획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비계획안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이나 10월로 공람이 되잖아요. 공람이 되면 또 공람되는 거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쌍용, 엄마, 그 다음에 뭐 저기 부산에 친구분들 많으시죠?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십시오. 야, 공람 내용 보니까 대치 걸린 국은 없어진단다. 그러니까 엄마에서도 반대 좀 해라. 아니 내 가서는 나도 쓰고 있는 그 공원을 왜 대치 미도 아파트 주냐고. 쌍용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그 반대하라고 하십시오. 그 공람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다시 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람 의견서가 다 첨부돼서 다시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서울시에서 그거 다 감안해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쓰면 통과 안 될 수도 있지만 내라는 거죠. 만약에 안 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공람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구나. 그럼 바로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현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인데요. 오늘까지 67분의 그 소유주분들이 그 질문을 사전 질문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들을 제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부분 좀 녹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녹여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제협이 활동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궁금해하는 거 잘 모르겠더라, 못 찾겠더라, 어디 가서 볼 수 있어. 첫 번째 네이버 있죠. 네이버 검색창에 미제협이라고 치면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십니다. 이 미제협 카페에 현재 게시글이 389건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 다 보시려면요 한 달 걸리실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왜? 댓글도 있거든요. 댓글도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좀 쉬운 거 없어? 유튜브 있죠.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가셔서 미제협 검색하시면 여기 검색하시면 평양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황당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한테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했을 때 시공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시청하기 더 편하시니까 이 유튜브에는 저희가 6월 24일날 창립 중에 했던 동영상 올라가 있고요. 7월 22일 날 주민 설명회 했던 동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프라인으로 미니 세미나라고 한 30분 세미나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이런 거 좀 쉽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 세대 어디 배치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존 세대를 조금 평형을 확대하면 34평은 39평이나 40평대로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대 세대하고는 하나가 있네요. 대치걸림공은 수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 카톡방에 보니까 대치걸림공은 수용하는 건 신통이고 대치걸림공은 반대하는 것은 신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울시하고 대치걸림공은 편입 제외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다 보면 저희 힘으로 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머리띠 두르고 서울시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데모로 가죠. 저희 미제회원 그 운영위원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잘하는 건 없고 덜어놓는 건 잘한다. 그래서 덜어놓는 전문으로 운영위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딸리면 서울시 앞에 가서 데모할 때 덜어놓는 일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박강진 교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리더아파트 소유주는 소득도 많으셔서 바쁘세요. 저도 현직이 있지만 짬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강남구청이나 유경준 의원이나 이런 하고 얘기를 하면 위도는 너무 조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기현 준비가 저렇게 진행해와도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미제협하고 김기현 준비 이끈다도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제협은 이권이 없습니다. 일단 협력업체 없고요. 다 이렇게 발표하고 자료 만들고 사진 찍고 전단지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저희 소유주가 자원봉사. 그 다음에 미제협 비대위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김기현 준비에서 비대위라고 그러죠. 근데 현재 저희 아파트는 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거든요. 거기에 이 단계에서는 그 준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체가 10개, 20개, 100개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현재 옆에 있는 성경이 지금 그런 단체가 3군데죠. 3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대위라는 그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추진위원회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 법적인 단체가 되면 이제 그 준비위원장한테 월급도 줘야 돼요. 감사한테 월급도 줘야 돼요.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때 반대하는 조직이 생기는 건 공급가 지금 101동 옆에서 지금 기부찬을 하는 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그 기부찬을 하고 나면 사실 대치역하고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고 여쭤보죠. 기부찬은 내역을 좀 말씀드린 변경을 좀 하고 이 공통사 복지를 대치거리공원 쪽으로 좀 이동하면 101동 옆에 출입구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자고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 제가 이때까지 조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제 아시겠죠? 미지협이 어떤 데인지.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소통하고 저희 소유자들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재건축 제대로 하자는 데가 미지협입니다. 감사합니다.